초판본으로는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그해 여름 수많은 개농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전까지 개 도살에 관한 이야기는 풍문처럼 떠도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개 식육업자들은 식용으로 개량한 품종만, 아마 도사 혼종이나 진도 혼종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농장에 가보니 푸들, 요크셔 테리어, 시추 같은 소형 품종견도 꽤 있었어요. 설마 이런 애들까지 먹을까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은 잡을 겁니까? 아니면 입양 보낼 겁니까? 개농장 주인이 그럽니다. 이것들은 개소주로 딱이요. 이 조그만 애들까지 잡는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모르는 소리 마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습니다만 떠돌던 이야기들이 사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작가님이 보셨다는 제 사진, 황구의 죽음을 담은 사진은 아까 말한 강화도의 개농장에서 찍은 겁니다. 그 농장에서만 너댓 건의 도살을 목격했습니다. 황구가 죽기 전에 백구가 죽었고 황구가 죽은 다음에 흑구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또 다른 황구, 도살을 지켜보고 있던 누렁이는 그 개농장의 개였어요. 먼저 죽은 황구, 백구, 흑구는 다른 데에서 데려와 곧바로 작업해달라고 했던 개들이었고 지켜보고 있는 저 황구도 죽일 거냐고 했더니 주문 들어오면 잡는다더군요. 도살장 구석에 갇혀 몇 번이고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그 황구가 얼마나 공포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촬영은 못하고 목격만 한 적도 꽤 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살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이분이 이제 보신 몇몇 도살 장면들은 보면 그런 거예요. 작업의 효율성, 편리성, 그리고 도살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식,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작업자가 노동력을 덜 투여할 수 있는 방식, 그런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방식의 도살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자책을 하세요. 개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자신, 그 상황의 방관자이자 기록자로 거기 있기만 했던 자신, 분명히 살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매입을 했다면 몇 마리 정도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몇 마리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 현장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령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된다고 해서 죽은 개들에게도 위로가 될까요? 그 개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요. 그런 겁니다. 이 작가분이 이제 이 개 문제를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것도 피피라는 한 개 때문이었잖아요. 이걸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개라는 집단이 아니라 그 개체 하나하나가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생명들 하나하나가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10여 년을 꼬박 시달렸던 장면들, 이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도 때때로 목구멍이 울컥해지는 그 모습들을 저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 찍었습니다. 캠페인을 기획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포지티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네거티브는 성공하지 못한다. 네, 제가 찍은 도살 사진들은 일종의 네거티브입니다.
저는 네거티브가 있어야 포지티브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바꾸려면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요. 사람들은 역시 불편해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거나 눈을 피합니다. 그 불편함조차 성과라면 성과일까. 그해 여름 눈앞에서 개들이 죽어갈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들로 작은 날갯짓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내 날갯짓이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내 사진을 본 사람들이 또다시 작은 파장을 일으키면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4년에 이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3년의 유예, 처벌 유예의 기간만 남아있는 지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할까? 이 책을 구상할 때부터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도 이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진으로 보기조차 꺼리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활동가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취재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도 나는 버거웠다. 과연 누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는 책이 약간 하나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독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도살장을 기록하신 인터뷰 해주신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거티브가 있어야 포지티브도 있고 뭔가를 바꾸려면 양쪽이 다 필요하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음과 양이 있어야지만 둘 다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동물 문제에 있어서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거 좋죠. 포지티브한 거 좋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는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가 보는 그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것의 이면이기 때문이죠. 그 이면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전체를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책의 부제가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관한 르포라고. 여기에서 이 버려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유기견의 이야기일까요? 버려졌다는 건 어쩌면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인데, 분명한 생명체인데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폐기되고 그 부산물이 재사용되는 그런 존재, 생명체로서 버려진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다른 하나,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버리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책은 이 현장에 대한 아주 생생한, 이 작가님이 정말 이 현장을 잘 관찰을 하시고 소화를 하셔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끔 잘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좋은 점이라면, 다른 하나 좋은 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물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이 동물 문제가 이제 나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떠오르게 되는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개에게만 이렇게 하는 걸까? 같은 것들이 가장 크고 아픈 질문이겠죠. 그 질문들에 대한 작가님 나름의 답이 있고 그 답이 그냥 내 생각에는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근거를 대어서 뭐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과학적 근거가 되었던 검사 자료가 되었던 아니면 철학적인 것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답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답은 작가님만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에게 떠오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작가님의 답을 읽고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답과 겹쳐지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의 장을 넓혀주는 그런 데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번이나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이 책이 재밌지 않아요. 이 책은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귀엽지도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정말 너무 많이 슬프실 거고, 화나실 거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살장에 가서 기록을 하셨던 그분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은 날갯짓이 모여서 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11번째 녹음을 했는데 이번 거는 아마 좀 덜어내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못하면 12시간 떠들 뻔했어요, 책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걸 듣고 한 분이라도 이 책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 펫숍에서 개를 사고 싶다는 사람, 혹은 개식용에 대해서 그게 개식용은 전통 아닌가?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개식용은 개인의 자유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왜 개만 보호해줘야 돼? 농장 동물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신 걸 소화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잔소리 아니고요. 책 추천이거든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이만은 고양이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어드릴 내용은 코숏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